죽은 아들의 친구가 내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끝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죠. 아들의 유산, 숨겨진 녹음 파일, 그리고 거짓 위로. 그 남자는 내 아들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젖은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릴 때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다. 윤정이는 익숙한 듯 그를 맞이했다. 검은 우산 아래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남자. 김도진. 죽은 아들의 친구였다. 선생님, 오늘도 괜찮으셨어요? 도진의 목소리는 나직했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올해로 63이었다. 세상이 무너진 건 2년 전 가을이었다. 남편과 외아들 김현수가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그녀는 세상과 조금씩 단절되어 갔다. 그러다 어느 날 낯익은 이름이 편지로 도착했다. 김도진 아들의 절친, 한때 집에도 몇 번 왔던 조용한 청년. 그는 첫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현수 형은 늘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웃음을 기억합니다. 그 문장에서부터 무너졌다. 이후로 도진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매주 한 번 그녀를 찾아왔다. 처음엔 현수의 추억을 나누는 자리였다. 웃고 울고 잊지 못해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들. 그러다 요즘 들어 그는 묘하게 달라졌다. 도진은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정희는 그 위에 놓인 두 손의 거리만큼 마음이 흔들렸다. 선생님, 제가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도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정희는 시선을 피했다. 바깥 창문 너머로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전현수 형을 떠올릴 때마다 선생님이 함께 떠올랐어요. 그게 그냥 존경이나 감사 같은 감정이 아니었단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았다. 도진의 시선은 진지했고 불안했다. 그 말 속엔 계산된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도 했다. 그만 돌아가요. 오늘은 비도 오고 마음이 복잡하네요. 정희는 조용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조차 실례란 거 알아요. 하지만 전 진심이에요. 처음엔 형의 어머니니까 조심스러웠는데 이젠 그게 제 감정이 그 이상인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바라봤다. 그 사진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현수가 웃고 있었다. 현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도진은 그제야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현수 형이 선생님께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 언젠간 꼭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문이 닫히고 조용함이 찾아왔다. 정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는 계속 내렸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아들의 유품을 꺼냈다. 그중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USB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안엔 아들의 숨겨진 녹음 파일이 있었다. 윤정이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USB를 쥐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에 왜 이렇게 심장이 요동치는 걸까? 책상에 있던 노트북에 USB를 꽂는 손이 덜덜 떨렸다. 현수야, 이건 뭐니?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가늘었다. 폴더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파일명은 단순했다. 20만 2206 마지막 녹음. WAV.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어폰 속으로 들려오는 낯익고도 그리운 목소리. 아들 김현수였다. 내가 만약 이걸 듣게 된다면 어머니 미안해요. 도진이 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정희는 순간 멈칫했다. 현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형은 착해 보여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날 이상하게 따라다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죠. 그땐 그냥 외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안 맞는 게 많아졌어요.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입에 갖다 댔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도진이가 왜? 형은 어머니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내 얼굴을 보며 그랬어요. 넌 어머니를 닮아서 질투나. 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이어지는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다. 난 그 말을 듣고 형을 멀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차가 망가지고 메일이 삭제되고 형은 웃으면서 말했죠. 너 없으면 어머니는 외로우실 거야. 정희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그동안 도진이 건넨 위로의 말들, 따뜻한 미소, 조심스러운 손길.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이걸 들으신다면 제발 형을 조심하세요. 어머니.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정희는 한참을 그대로 멈춰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도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 앞에 도진이 놓고 간 국화꽃만이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도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에 잠깐 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손끝이 차가웠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후 정희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혹시 김도진 씨를 조심하고 계신가요? 저 그 사람에게 당한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도 정희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 목소리는 여자였다. 나직하지만 단호했고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처음엔 다정해요. 항상 조심스럽고 배려심 깊은 척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사람도 삶도 마음도요. 정희는 조심스레 되물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어떤 사이였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어 대답이 들려왔다. 과거에 도진이 제 동생을 만났어요. 그 애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 원인이 그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교묘하게 감정을 이용하고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요. 나중엔 죄책감까지 안겨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 혼란, 죄책감, 연민 모두 그가 만든 것이라면 왜 저에게 이런 전화를 주셨나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여자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아드님이요. 김현수 씨. 그가 제게 이 번호를 남겼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위험해지면 꼭 전화하라고. 그 순간 정희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현수가 이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솟구쳤다. 그날 밤 정희는 도진이 처음 집을 찾았던 날을 떠올렸다. 낯선 외투를 벗으며 건넸던 말. 이 집 참 따뜻하네요. 현수 형이 매일 그랬어요. 우리 엄마 집은 햇살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 말이 왜 그리 쉽게 다가왔는지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애도하는 척 위로하는 척 다가와서 마음을 무너뜨릴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 다음 날 정희는 경찰서를 찾았다. 상담실에서 조용히 녹음 파일을 꺼냈다. 도진 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이건 제 아들이 남긴 유언 같은 겁니다.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동시에 증거로 보기엔 불충분하다는 표정도 읽혔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커튼을 내리고 마당에 핀 국화를 바라보았다. 도진이 자주 사오던 그 꽃. 그 꽃도 거짓이었을까?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정희는 조심스레 현관으로 나왔다. 도진이었다. 그는 오늘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손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생일이시죠? 현수 형이 달력에 표시해뒀던 날짜예요.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다. 자신의 생일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를 나를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도진은 케이크를 내밀며 말했다. 전 선생님을 진심으로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의미든 간에요. 정희는 케이크를 받아들지도 뒤돌아서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을 반드시 확인하겠어요. 그날 밤 정희는 케이크를 꺼내지도 않은 채 식탁 위에 던져두었다. 흰 생크림 위에 적힌 해피 버스데이 글자가 너무 부조리하게 느껴졌다. 도진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신이 뭔가를 쥐고 있다는 듯한 눈빛. 하지만 정희는 이제 예전처럼 그 미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현수가 살아있을 때 자주 찍었던 사진들. 그중 도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다. 정희는 자세히 들여다봤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두 웃고 있었지만 정희의 시선은 도진의 눈빛에 닿을 때마다 멈췄다. 어딘가 이상했다. 그 미소, 그 시선 현수가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오래된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엔 현수와 도진이 함께 있던 캠핑장 풍경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보고 멈칫했다. 2022년 5월. 그날 밤 난 확신했다. 현수가 쓴 글씨였다. 무언가를 깨달았던 순간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일까. 정희는 그 사진을 들고 다시 노트북을 켰다. USB 안에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곳엔 메모 파일 하나가 더 있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는 사람이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아들은 이미 도진의 어두운 본성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타인의 연약함을 파고드는지를. 갑자기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도진이었다. 정희는 망설임 없이 받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오늘 케이크 맛은 어떠셨어요? 정희는 한숨처럼 짧게 웃었다. 그게 독약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에 도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무섭잖아요. 무섭다는 말 왜 이렇게 잘 어울릴까요? 도진 씨한텐. 짧은 정적. 도진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무슨 말씀인지. 당신 말이죠. 현수가 죽던 날 어디 있었나요?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정희는 확신이 있었다.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무언가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도진일 수밖에 없었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그건 왜 묻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묻고 당신은 대답해요. 그게 당신이 현수를 정말 형이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기준이 될 테니까.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가슴 안엔 뜨거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경찰서에 보관 요청한 USB 복사본을 하나 더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이 찾은 사진과 메모 파일도 함께 제출했다. 이제 도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감시하는 눈이 하나 더 생긴 셈이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정희를 발견한 도진은 멀리서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혹시 우리 현수가 죽던 날 캠핑장 근처에 있던 거 기억나요? 도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곧 평온을 가장한 미소가 다시 얼굴에 떠올랐다. 그날 저 서울에 있었는데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병원 진료 때문에. 그 병원 제가 직접 연락해 봤어요. 정희는 짧게 잘랐다. 당신 거기 안 갔다고 하더군요. 도진은 말문이 막혔다.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감정 없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닌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지은 미소였다. 병원이라니요? 무슨 소리?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희는 그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젊은 시절 교단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얻은 감각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도진의 당황은 분명 들켰음이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당신이 현수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증거,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정희는 그의 앞을 지나쳐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남겨진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케이크 코너 앞에 멈춰섰다. 그 여자가 왜 갑자기 달라진 거지? 그날 밤, 정희는 현수의 생전 친구 중 한 명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의 대학 동기였고 장례식 때 유일하게 눈물 흘리며 현수한테 못할 말이 있었어요 라고 말했던 인물이었다. 지혜야, 혹시 그날 밤 캠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현수가 죽던 그날 저도 캠핑장에 있었거든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도진이도 있었지? 네. 맞아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날 현수랑 도진이 심하게 싸웠어요. 처음엔 그냥 말다툰 줄 알았는데 도진이 갑자기 현수한테 왜 다 가진 너만 엄마의 사랑도 받냐고 소리쳤어요. 그 말 듣고 현수가 저한테 저 사람 진짜 무서워라고 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혜의 말은 현수가 USB에 남긴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다음 날 현수가 실종됐고 몇 시간 뒤에 사고 소식이 들렸어요. 지혜야, 너 이 말 경찰에 해줄 수 있니? 지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다.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할게요. 그날 밤 정희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늙었지만 무너지진 않았다. 외로웠지만 무섭지도 않았다. 다음 날 정희는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다시 한번 만나죠. 이번엔 혼자가 아닌 장소에서요. 도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님, 저도 할 얘기가 많았어요. 정희는 약속 장소로 카페 헤오름을 정했다. 그곳은 동네 사람들도 자주 들르는 공개된 공간이었다. 그리고 도진을 기다리며 그녀는 녹음기를 가방 안에 숨겼다. 이제 그의 입으로 모든 진실을 들을 차례였다. 도진이 카페에 도착했을 땐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요즘 잠을 못 자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차갑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정희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 현수를 죽이지는 않았죠? 도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오히려 되물었다.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까지 보시나요? 대답해요. 당신 그날 캠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병원 진료 거짓말까지 해가며 현수와의 마지막 순간을 숨기려 했는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진이 입을 열었다. 난 형이 가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돈, 엄마의 사랑, 인생 다 형 거였죠. 근데도 형은 늘 저를 무시했어요. 정희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느꼈다. 도진은 죄책감 따윈 없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조차 자신의 서사를 완성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날 내가 먼저 손찌검했어요. 형이 피해서 도망쳤고 그 후론 연락이 안 됐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을 물었다. 당신 후회는 하나요? 도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엔 후회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승리만이 남아 있었다. 선생님, 전 아직도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좋아요. 그 말 경찰서에서도 반복해봐요. 도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정희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무너질 차례예요. 도진은 멍하니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를 바라봤다. 그토록 조용하고 유순했던 정희가 그를 향해 함정을 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경련쳤다. 선생님, 그건 오해세요. 정희는 이미 카페 문을 나선 뒤였다. 경찰서로 곧장 향한 그녀는 도진과의 대화를 모두 제출했고 증언을 위한 지혜와도 다시 통화를 마쳤다.
형사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적 처벌까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심리적 스토킹이고 유산 관련 사기의 가능성도 있네요. 유산.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현수의 유산이요? 형사는 문서를 꺼냈다. 이전에 도진 씨가 상속 관련해 법적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 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메모가 남아있네요. 정희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모든 퍼즐이 이제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위로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의 다정함도 기억도 고백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계산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그녀가 아니라 현수가 있었다. 그는 아들을 지워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아들의 죽음조차도 그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정희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들어서자 정돈된 화단 한쪽에 눈에 익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도진이 평소 들고 다니던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정희는 손에 장갑을 낀 채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 그 속에 날짜와 시간, 정희와 나눈 대화, 그녀의 반응까지 기록돼 있었다. 오늘 웃음 반응 좋음. 눈물 유도는 다음 방문에. 케이크 선물 감정 고조 테스트 성공. 손이 떨렸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실험이었다. 조작이었다. 그의 감정은 병들어 있었고 그녀는 그 실험의 대상이었다. 정희는 다이어리를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하나의 페이지에서 멈췄다. 현수와 마지막 말다툼. 넌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엄마의 인생을 훔치고 싶은 거야. 그 말 맞는 것 같다. 나는 그 여자의 인생을 살고 싶다. 숨이 턱 막혔다. 도진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동경했고 질투했고 집착했던 것이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도착이었다. 다음 날 정희는 도진의 직장을 찾았다. 그는 공무원이었고 교육청 산하 연구기관에서 근무 중이었다. 죄송하지만 김도진 씨는 이번 주 병가 중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그러나 문을 나서려던 찰나 직원 한 명이 그녀를 붙잡았다. 실례지만 혹시 김현수 씨 어머님 아니세요? 정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전에 김도진 씨 책상 서랍에서 어떤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촬영한 게 김현수 씨의 고등학교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게 왜? 저희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 김현수 씨에 대해 뭔가 집요하게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가정환경, 심리 상담 내용까지. 그게 단순한 우정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정희는 숨을 삼켰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동경한 게 아니었다. 현수를 질투하고 증오하고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증오의 보상으로 선택된 존재였다. 현수를 이겼다는 착각을 완성시킬 대상. 정희는 문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넌 아들을 죽이고 나까지 집어삼키려 했구나.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다이어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 안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을 조였다. 엄마의 일상을 훔치고 싶다. 그 여자가 웃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현수가 사라지면 나와 단둘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범죄였다. 그녀는 피해자였고 현수는 표적이었다. 그리고 도진은 자신이 설계한 그 계획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었다. 다음 날 정희는 변호사를 찾았다. 도진이 몰래 촬영한 상담 기록, 유산 접근 시도, 정서적 조작 정황, 지혜의 증언, 다이어리까지 하나씩 모아 정식 고소를 준비했다. 현실적으로 살인 혐의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심리적 학대, 명예훼손, 재산 접근 시도는 형사 고소 가능성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정희에겐 하나가 더 필요했다. 전 진실이 듣고 싶어요. 그 사람 입으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걸 들을 때까지는. 그날 오후 도진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메시지는 짧았다. 선생님, 저희 마지막으로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정희는 망설임 끝에 장소를 정했다. 아들이 즐겨 찾던 바닷가 근처 벤치. 해질 무렵이면 바닷바람이 부는 그곳. 도진은 이미 와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눈밑은 더 깊게 꺼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입가에는 익숙한 그 미소가 떠 있었다. 여기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바닷바람이 불었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린 그냥 외로운 사람들이었잖아요. 당신이 외로워서 한 짓이라면 그건 병이야. 정희의 말은 단호했다. 도진은 고개를 떨궜다. 현수를 질투했죠? 네. 그 아이를 죽였나요? 침묵. 길고도 긴 침묵. 바닷바람조차 그 순간은 멎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가 손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엔 슬픔과 쾌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형이 절 피해 도망칠 때 제가 그냥 가버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숨을 삼켰다. 살릴 수도 있었는데 놔뒀군요. 그 애가 없으면 선생님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날 가졌다고 생각했나요? 네. 어느 순간부턴 당신이 나를 보고 웃을 때마다 내가 현수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넌 착각 속에 살았어. 나는 너를 불쌍하게 여겼을 뿐이야. 그 말에 도진은 무너지는 얼굴을 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널 경찰에 넘기는 건 복수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정의야. 정희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도진은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 아무도 그 눈물의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정희가 돌아가는 길. 멀리서 순찰차 한 대가 바닷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그날 밤 도진은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모든 걸 고백했다. 도진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다음 날 오후였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살인 혐의는 어렵지만 스토킹과 정신적 학대, 사문서 위조, 유산 접근 시도는 기소 가능성이 큽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듯했다. 며칠 후 정희는 현수의 사진 앞에 앉았다. 작은 향을 피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현수야, 엄마가 많이 늦었지. 이제야 내 말이 뭔지 알겠구나.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은 흘렀지만 이전처럼 혼란스럽진 않았다. 그저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고요한 눈물이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초가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여수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낙엽은 서서히 색을 바꿔갔다. 정희는 거실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내렸다. 현수와 도진이 함께 웃고 있던 그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더 이상 그녀에게 따뜻한 기억이 아니었다. 상처였고 교훈이었고 끝이었다. 그 자리에 정희는 새로 인화한 사진을 걸었다. 혼자 바닷가를 산책하던 어느 날 한 소녀가 찍어준 사진. 바람에 흩날리는 흰 머리카락과 해질녘 햇살이 비추는 옆모습. 그 얼굴엔 슬픔이 아닌 평온이 담겨 있었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묻곤 했다. 도진 씨는 어떻게 된 거래요? 그 사람 참 젠틀했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말보다 행동에 있죠. 그 말은 곧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정희는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오래도록 손에서 놓았던 붓을 다시 잡고
기억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그 첫 전시의 이름은 은빛 기록이었다. 황혼의 바다, 고요한 나무,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미소가 담긴 그림들이 전시됐다. 마지막 날, 정희는 그림 앞에 서서 스케치북 한 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다면 인생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지요. 조용한 박수가 뒤에서 울렸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다시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위로 대상도 아닌 그냥 윤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정혜 씨처럼 누군가의 거짓된 사랑과 뒤틀린 진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뜨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